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마치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할인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정가를 다 내도 왜 그런지 아무도 몰랐죠. 이러한 혼란은 불신을 낳았고 스마트폰 구매가 마치 복권 같아서 누군가는 대박을 터뜨리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돈을 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을 도입하여 혼란을 끝내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이전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보조금이 난무하는 무법지대와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사러 가면 같은 모델이라도 매장마다 가격이 달랐고 심지어 같은 매장에서도 고객마다 제시받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통신사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밀스러운 할인으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죠. 광고에서는 특별 할인이나 비밀 혜택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전쟁은 운 좋은 소수에게는 가격이 극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휴대폰을 샀어도 누군가는 반값에, 누군가는 정가에 가까운 금액을 냈죠. 종종 타이밍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곤 했죠. 서울과 지방, 심지어 같은 동네에서도 가격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영리한 소비자들은 혜택을 쫓아 끊임없이 통신사를 옮겨 다녔고 일부는 여러 대리점을 돌며 최저가를 찾아다녔습니다. 반면 충성 고객들은 신규 가입자들의 할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통신사를 이용한 이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죠. 규제 당국은 벌금으로 혼란을 통제하려 했지만 통신사들은 벌금을 내고 다시 예전의 방식을 재개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혼란, 불평등, 그리고 불안정으로 가득 찬 시장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신과 피로감을 느꼈고 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공정성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최고의 스마트폰 혜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공유되고 암호처럼 속삭여지며 아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었죠. 게릴라 보조금은 특정 매장에 긴 줄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신규 고객이나 통신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가장 큰 할인을 받았고 충성 고객은 소외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충성도를 벌하고 끊임없는 이동을 보상하며 불신과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판매원들은 압력 속에서 종종 비용을 숨기거나 복잡한 계약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러한 비밀스럽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모두에게 명확하고 공개적인 규칙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시행된 단통법은 세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조금 상한제 도입, 차별적인 할인 금지, 그리고 모든 보조금의 공개 의무화입니다. 보조금 상한제는 통신사가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신규 가입자든 기존 고객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모두 같은 휴대폰과 요금제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사들은 매장과 온라인에서 공식 보조금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했고 이는 가격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쉽게 혜택을 비교하고 자신이 무엇을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단말기 보조금 매독을 도조금의 대안으로 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여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목표는 모두를 위한 안정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었습니다. 단통법의 등장은 공짜폰 시대를 끝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고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최신 스마트폰을 거의 무료로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끝났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단말기 가격은 급등했고 대중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에 분노했고 일부는 거리로 나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려던 소비자들은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휴대폰을 더 비싸게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의 복잡한 할인 구조는 사라졌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최악의 혜택 간의 격차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싼 가격에 구매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평등해졌지만 그 평등은 모두에게 더 비싼 가격이라는 공통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더 오래 사용하기 시작했고 중저가 모델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최신 기기 대신 실속형 모델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중고폰 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요금 할인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명한 선택이 되었고 기기에서 서비스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보다 매달 내는 요금과 혜택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신사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보조금 전쟁에서 벗어나 이익이 증가했고 더 나은 네트워크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마케팅 전략을 덜 바꾸고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이익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통신사만 이득을 봤다고 느꼈고 불만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더 조용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차가운 비싼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공정성은 달성되었지만 그 대가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들이 원했던 안정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새로운 종류의 좌절감이었을까요? 시장은 평등해졌지만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을 인상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빠르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최저 가격을 올리지 않고 단지 최고 가격을 낮춰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을 저해한다고 느꼈습니다. 휴대폰의 출고가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담합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통신비 인하나 더 나은 서비스와 같은 약속된 혜택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들의 사상 최대 이익은 대중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방패가 되어야 할 법이 마치 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법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산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엄격한 규제는 혜택을 찾는 노력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하로 숨게 만들었을 뿐이죠. 비밀 온라인 그룹과 믿을 수 있는 판매원들은 불법적이고 광고되지 않은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종종 위험한 현금 환급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암시장 거래는 숨겨져 있고 복잡하며 위험했습니다. 영수증도 보증도 없었죠. 시장은 다시 한번 내부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로 나뉘었지만 이제는 위험이 더해졌습니다. 암호 같은 은어와 비밀 코드가 다시 등장하며 옛날의 불평등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법은 할인에 대한 수요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을 뿐입니다. 투명성 대신 새로운 층위의 비밀과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단통법의 미래에 대한 논쟁은 치열합니다. 이 법을 폐지해야 할까요? 개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지해야 할까요? 비판론자들은 보조금 상한제를 없애 새로운 경쟁과 더 낮은 가격을 기대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을 폐지하면 혼란스럽고 차별적인 관행이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부는 중간 지점을 제안합니다.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요금 할인을 강화하며 제조사가 부담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한국의 모바일 시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다음 장은 바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질서와 공정성을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역동성과 소비자들의 기대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전의 혼란스러운 할인 경쟁 대신 더 투명한 가격 정책을 경험하게 되었죠. 동시에
더 높은 가격과 새로운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할인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없게 되었고,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평등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법이 단지 혼란을 비싼 안정성으로 바꾼 것일까요? 소비자들은 여전히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하 거래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할인을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법이 모든 사람을 불공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자의 선택과 책임에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경쟁이 영리한 사람에게 보상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시장의 자유와 규제의 필요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단지 규제와 자유시장 선택 사이에 복잡한 균형이 있을 뿐입니다. 이 균형을 찾는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이 미래를 논의하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통법은 필요한 조치였을까요? 아니면 고쳐야 할 실수였을까요? 이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앞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